무인도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보물상자 같은 상자가 있어요.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돈,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지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까처럼 돈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만 집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돈의 그릇을 키워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의 그릇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돈의 그릇을 어떻게 키우는데요? 노력이 아니라면, 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꼴 때도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돈에만 집중해요? 공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여기서 차요. 그리고 여기서 차고. 난 뒤에서 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공이 골대로 안 들어가? 돈에 대해서 우리는 다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돈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진짜 맞을까라는 생각을 해본 사람들이 그렇게 별로 없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설문들 중에 야,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어, 적게 벌었으면 좋겠어 라고 한다면 일반적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요. 그렇다고 물론 뭐 1년에 수십억씩 벌고 뭐 이렇게는 아니더라도 일반적으로 좀 돈은 좀 많이 벌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들을 많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데, 실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보다는 돈을 적게 버는 사람들이 더 많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냐라는 것들이죠. 왜 그러지? 우리는 이런 거잖아요. 우리가 원하는데 왜 이렇게 안 되지? 뭐가 잘못된 거지? 라는 생각들을 해보지 않잖아요. 나는 엄청 열심히 노력하는데, 엄청 돈을 벌게 노력하고 시간을 투자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왜 돈을 잘 벌지 못할까? 라는 부분에 대해서 좀 의문점을 가지고 생각해 볼 필요가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는 돈을 벌고는 싶은데 돈을 많이 못 벌었다면, 그러면 이게 내가 노력이 부족하거나 지식과 정보가 부족한 게 아니라 방향을 잘못 잡은 거 아닐까? 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다. 또는 돈이 뭔지에 대해서 내가 정확하게 이해하고 있는 게 맞아? 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부터 나오는 얘기는 우리가 알고 있던 돈의 개념과는 사뭇 다를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내용들은 우리나라의 부자들만이 아니라 외국에 있는 부자들이 공통적으로 돈에 관해서 생각하고 있는 그런 생각들이에요. 제 생각이 아니라. 무인도예요. 그러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무인도에 혼자 표류하게 됐어요. 무인도 중간에 보니까 이렇게 보물상자 같은 상자가 있어요. 딱 열어봤더니 그 안에 1억이라는 돈이 있었어요. 어떤 기분이 들까요? 와, 엄청 기분 좋네. 엄청 행운이다. 이런 생각이 먼저 들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인도에 떨어졌으면 내가 구출되는 그때까지 어떻게 살아남지? 라는 생각들이 먼저 머리에 떠오를 거라는 거예요. 그럼 당장 여기서는 어떻게 하냐? 탈출 때까지 내가 어떻게 생존할 수 있을까잖아요. 그럼 뭐부터 머리에 떠오르겠어요? 먹는 걸 어떻게 먹지? 먹을 걸 어디서 구하지? 또는 물을 어디서 구하지? 라는 것들이잖아요. 바닷물을 퍼먹을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게 먼저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공간을 옮겨서 지금 살고 있는 이곳이 아니라 무인도로 갔을 때는 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당장 먹는 게 필요하겠구나. 저녁이 되면 기온이 떨어지면 당장 내가 몸을 숨길 곳이 필요하겠구나. 이런 것들이잖아요. 먹는 거, 우리가 자는 곳. 이런 것들 다 합쳐도 뭐예요? 입는 것, 의식주라는 것. 생활을 하다 보면 우린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잖아요. 우리 머릿속에서는 돈이 있으면 모든 걸 다 살 수 있기 때문에 돈이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실제로는 돈보다는 그것을 살 수 있는 것들이 더 필요하다라는 것들을 잊고 있다라는. 두 번째 보세요. 이런 상황이 있어요. 첫 번째 상황이 있고 두 번째 상황이. 첫 번째 상황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모든 것은 다 남아있는데 세계에서 사용하고 있는 모든 돈은 다 없어졌어요. 순간적으로. 이게 첫 번째 상황이에요. 두 번째 상황은 세상에 있는 모든 돈, 그 다음에 사람들, 그 다음에 지구, 그리고 나머지는 다 없어졌어요. 돈은 그대로예요. 전 세계 돈. 그럼 우리들은 첫 번째 상황과 두 번째 상황밖에 없어서 둘 중에 하나만을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상황을 선택하겠어요? 두 번째 상황이죠. 물론 두 번째 상황일 거예요. 돈이면 다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했지만 그런 상황들을 가정하고 나면 돈이 아니라 그 뒤에 돈으로 살 수 있었던 그것들이 우리가 생활하는데 더 필요하다라는 것, 더 필요한 게 아니라 진짜 필요했던 것이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보면 돈만 없어졌어요. 그럼 우리는 당장 살 수 있어요? 없어요?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옷,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집, 그냥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음식들을 가지고 생활을 어느 정도 하겠죠. 물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그것을 거래해야 할 수 있는 돈이 없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거나 문제가 생기겠죠. 그런데 반대로 돈은 그대로 다 있는데 다른 것들이 다 없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물도 없는 거잖아요. 먹을 물도. 그럼 일주일 있으면 거의 많은 사람들이 죽을 거예요. 물이 없어서. 그리고 2주, 3주가 지나면 굶어서 죽을 거예요. 그죠? 그래서 한 달 지나면 지구에 있는 웬만한 사람들은 거의 다 죽을 거예요.
그리고 2달이나 3달 지나면 우리는 안 봐도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은 다 죽겠구나라는 걸 알아요. 돈만 없어졌어요. 돈만. 그러면 우리는 3달 후에 모든 지구에 있는 사람들이 다 죽을까요? 아니겠죠. 거기서 중간에 거래가 안 되기 때문에 폭동이 일어나고 이런 혼란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떻게라도 해결이 될 거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 생명을 유지하는 게 돈이 아니고 실제로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곳, 기타 등등 생활에 필요한 물건들, 기타 등등 생활에 필요한 서비스, 이런 게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였구나 라는 것들을 돈이 없거나 물건이 없거나 상상을 해보면 금방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들을 생각해 보지 않으면 우리는 늘 돈이 제일 중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이런 생각들은 돈 뒤에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는 거예요. 돈가스를 파는 식당 2개가 있어요. A식당과 B식당이 있어요. 둘 다 돈가스를 파는 식당이에요. A식당은 8,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가스를 잘 만들어서 9,000원에 팔았어요. B식당은 8,000원 정도의 가치가 있는 돈가스를 10,000원에 팔았어요. 사람들은 처음에는 A식당도 가고 B식당도 가겠죠.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다 A식당으로 갈 거라고. 이 B식당에 있는 사장은 맨 처음에 이렇게 생각하겠죠. 야, 8,000원 정도의 비용을 들여서 돈가스를 만들어서 10,000원에 팔면 난 2,000원 남네? 와, 이 정도면 나 조금 있으면 금방 부자 될 거야 라는 마음일 거예요. A식당은 8,000원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만들어온 돈가스를 9,000원 정도 팔면은 이 정도면 이 정도 맛에 이 정도 가격이면 사람들이 우리 돈가스를 찾을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B식당에서 A식당을 봤을 때 뭐라고 생각할 거야? 저 바보 아니야? 1,000원 남아가지고 어떻게 저거를 유지하겠어?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맨 처음에는 A식당도 가고 B식당도 갔을 거라는 거예요. 그럼 A식당 갔던 사람이 B식당도 가보겠죠. 더 맛있나? 근데 맛은 비슷해. 근데 여기 10,000원 받고 9,000원 받아요. 근데 사람들은 다 알잖아요. 처음에는 모르지만 시간이 지나면 어디 간다고요? A식당으로 간다고요. 우리는 돈가스를 먹을 때 기준을 세워요. 어떤 기준을 세워요? 어떤 돈가스가 더 맛있지? 라는 기준을 세울 거잖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그런데 두 돈가스 식당에 가보니 여기랑 여기랑 맛이 비슷해요. 그 다음에 우리는 어떤 기준을 가져요? 그럼 가격은? 그럼 가격은 같은 맛이면 가격이 싼 데로 가지. 이렇게 찾잖아요. 그럼 가격이 같다면 맛이 좋은 데로 가지. 이런 것들이죠. 기준은 가격과 맛일 거예요. 우선 음식은 기본적으로 맛일 거란 말이에요. 동일한 맛이면 싼 거, 동일한 가격이면 더 맛있는 거. 이런 기준으로 우리는 음식을 선택한다라는 거예요. 맛집 블로그들 보고 나서 갔더니 진짜 맛있으면 나도 누군가가 물어봤을 때 야, 거기 맛있더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맛집 블로그를 보고 갔는데 실제로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맛이 있질 않아. 그럼 블로그 어떻게 작성한 거예요? 홍보비를 주거나 아니면 어떻게 해요? 거기 왔던 고객들에게 이거 블로그를 올려주면 싸게 해주시겠다. 이런 거였던 거잖아요. 맨 처음에는 블로그를 보거나 인스타그램을 보고 갔을 수는 있어도 한두 번 가보면 어떻게 돼요? 여기 가짜구나 라는 걸 알잖아요. A식당의 사장과 B식당의 사장의 마인드의 차이는 뭘까요? B식당의 사장은 뭘 본 거예요? 나는 8,000원짜리 돈가스를 만들어가지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벌지? 2,000원 더 벌 수 있게끔 해야지. 3,000원 더 벌 수 있게끔 해야지. 돈에 집중했다는 거예요. 적어도 A식당에 있는 사장은 뭐에 집중했어요? 그러면 적정한 가격에 손님들에게 좀 맛있는 돈가스를 제공해 주는 게 좋겠다. 돈가스에 집중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착각하고 있는 거 아까처럼 돈이 모든 걸 다 살 수 있으니까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서 돈을 많이 벌려면 돈에만 집중하면 돈을 많이 벌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실질적으로 돈은 누구에게로 가느냐라는 거예요. 돈에 집중한 사람일까요? 돈에 집중하지 않은 사람일까요? 이런 생각들 하나 가지면서 또 하나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제가 사장이에요. 제가 사장이고 두 사원을 뽑아야 돼요. 그래서 A라는 사원과 B라는 사원을 뽑았어요. 뽑았는데 A와 B를 월급을 5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월급 500만 원씩 줬어요. 근데 B가 보니까 500만 원 월급을 줬는데 이 사람이 일하는 거 보니까는 어떻게 해요? 400만 원어치밖에 일을 안 해요. 그럼 B는 뭐라고 생각해요? 아싸, 나는 400만 원밖에 일을 하지 않았는데 500만 원 월급 받아. 나는 되게 똑똑한 사람이야. 그러면서 A를 받거든요. 같이 동료잖아요. 이 친구는 나하고 똑같이 500만 원을 받는데 600만 원치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바보 아니야? 왜 500만 원 받는데 600만 원까지 일을 하지? 라는 생각을 한다는 말이에요.
누가 돈에 집중했다라는 거. 이 사람 돈에 집중한 거잖아요. 아, 난 400만 원치 일했어. 근데 난 500만 원 받아. 난 100만 원 이득이야. 아, 난 똑똑해. 라고 생각했어요. 사장의 입장에서 맨 처음에는 500씩 줬어요. 근데 실질적으로 사장은 A와 B에게 적어도 어느 정도 일을 하기를 원할까요? 적어도 500만 원 이상은 일하기를 원하면서 뽑았을 거 아니에요. 만약에 500만 원 주면서 400만 원치만 일해도 돼 라고 사장이 얘기했으면 그 사장은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망하겠죠. 당연한 거잖아요. 근데 잘 보세요. 이 사장이 제가 사업이 잘 돼가지고 확장하면서 인력도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들을 많이 더 뽑았어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내 회사에서 좀 더 일 잘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가고 싶어. 다 데리고 갈 수 없어요. 내가 사장이에요. 저는 누구를 데리고 갈까요? A를 데려가겠죠. 당연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사업을 하는데 사업이 점점점 힘들어졌어요. 사원을 줄여야 돼요. 누구를 줄일까요? A를 당연히 줄이겠죠.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야, 근데 A는 500만 원 받는데 600만 원 일하잖아. 그러면 이 사람은 손해잖아. 시간을 더 투자하든지 더 신경을 많이 썼을 거 아니야. 그럼 사장만 배부른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데 잘 보시면 저하고 비슷한 일을 하는 다른 사장이 있어요. 그 사장이 봤어요. 봤는데 쭉 보니까 우리 회사에 있는 사람들은 다 500만 원 주면 500만 원 일밖에 안 하는데 옆에 있는 제 회사를 보더니 500만 원 줬는데 600만 원치 일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봐서 그래? 저 사람한테 내가 가서 그쪽 다른 사장이 당신 거기 500만 원 받는데 내가 550만 원 줄게. 우리 회사에 와. 이거 제안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하겠죠. 이렇게 보면 A라는 사람들은 무엇에 집중했냐면 나는 500을 받아요. 나를 고용한 사장이 어떤 정도의 일을 하기를 원할까? 아까 똑같아요. A 돈가스 사장은 뭐에 집중했어요? 어떻게 하면 돈가스를 적정한 가격에 맛있게 만들 수 있을까? 여기는 어떻게 하면 이 회사에서 원하는 일을 더 잘할까? 라는 것에 집중했다라는 거잖아요. 그럼 이 사람은 나중에 그 일에 대해서 이 사람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 일했다면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은 이 사람이 훨씬 더 빠르게 올라가겠죠. 훨씬 더 높게 올라가겠죠. 그러면 이 사람의 전문성이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500만 원 받고 600만 원 일했는데 전문성이 계속 올라가다 보면 500만 원 받으면서도 1000만 원어치 일을 해준단 말이죠. 그럼 어떻게 돼요? 사장 입장에서는 500만 원 받고 계속 일 시킬 수 있겠어요? 아니죠. 이 사람 500만 원 받고 넣었는데 1000만 원어치 일을 해주는데 이거를 거기에 맞는 보수를 해주지 않으면 다른 회사에서 이 사람 데리고 간다니까요. 모든 것은 다 똑같아요. 모든 것은 다. 근데 사람들은 단지 내가 받은 월급보다 덜 일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사장이 맨 처음에 똑같이 500만 원 줬지만 시간이 지나면 이 사람은 회사를 그만두게 되거나 500만 원보다 월급을 적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모든 돈에 대한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와요. 다 똑같아요. 다. 사람들은 내가 동료예요. 동료인데 내가 사업을 차리면 저 사람이랑 해보고 싶은데 또는 반대로 내가 사업하면 저 사람 절대 안 뜨겠는데 다 아시잖아요. 내가 전문 경영인이 아니래. 그럼 잘 똑같아요. 그렇게 이 사람 괜찮은데 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있는 사람은 결국은 뭐예요? 그 사람에게 돈을 더 많이 지불할 사람들이 줄 쓴다라는 거예요. 회사원이든 공무원이든 어디서 일을 하던 간에 또는 내가 사업을 하든 큰 사업을 하든 작은 사업을 하든 어디서 일을 하던 간에 사람들이 그 사람에게서 보는 그 관점은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음식점에 가서 어떤 음식이 적정한 가격에 굉장히 맛있는지를 귀신같이 알잖아요. 근데 사람들은 모른다고 생각해요. 나는 500만 원 받았는데 400만 원, 아싸! 대부분 다 이런단 말이에요. 그런 와중에 정말 경쟁력 있지 않아요? 왜 이러냐면 다 이렇게 해요. 500만 원 받고 500만 원어치 일하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500만 원 받지만 4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일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아요. 그러면 우리는 500만 원 받고 510만 원어치만 일해도 우리는 경쟁력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모든 돈에 대한 기회는 사람으로부터 봐요. 그러면 그 사람이 이 사람 나도 같이 일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은 뭐예요? 결국 그 사람에게 돈을 주고 싶은 사람들이 줄 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결국 어때요? 돈만 집중. 돈을 많이 벌려면 돈만 집중한다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은 뭐냐면 돈은 우리가 돈 하면은 우리가 필요한 물건을 그냥 사는 거지 라는 것들이 머리에 먼저 떠올라요. 그래서 지폐 5만 원짜리, 만 원짜리, 500원짜리 이런 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돈을 잘 생각해 보세요.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을 이렇게 지불하잖아요. 내가 기부하는 거 빼고
기부하는 것 빼고 내가 돈을 누군가에게 줬어요. 왜 줘요? 마트에 가가지고 마트에서 물건을 샀어요. 그 물건 샀으면 그러면 그 돈은 누구에게 줘요? 내 아들에게 줘요? 이 돈에 가는 길은 정해져 있어요. 마트에서 물건 사면 마트에서 아까 줘야 돼요. 병원에 가서 진료 받았어요. 병원 진료를 다 받았어요. 그러면 돈을 누구에게 줘요? 남편한테 줘요? 진료 받으면 그 병원에서 돈을 줘야 된단 말이에요. 돈은 딱 정해져 있어요. 내가 필요한 물건과 서비스를 받으면 그 반대 방향으로 준단 말이에요. 근데요, 잘 보세요. 내가 자동차를 샀어요. 자동차를 샀는데 1,000만 원짜리 자동차를 샀어요. 근데 딱 타보니까는 900만 원 정도의 가치밖에 없어요. 그러면 내가 줬던 1,000만 원이 아깝잖아요. 그럼 다음부터 그 차를 파는 그쪽 회사에 가겠어요? 안 가죠. 누군가 차를 구매하고 싶어서 어떤 차가 좋아? 그러면 거기를 소개시켜 주겠어요? 이렇게 얘기하겠죠. 야, 절대 거기는 가지 마. 인지상정이에요. 돈은 뭐라고요? 내가 물건과 서비스를 받은 쪽으로 가고 또 한 번은 그렇게 가지만 또 돈이 다시 갈 때는 뭐냐면 이 물건이 굉장히 싼데도 질이 좋은데? 그럼 또 간단 말이에요. 나만 그렇게 하겠어요? 내가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가면 다른 사람도 2번 가고 3번 가고 4번 갔다라는 거예요. 돈에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내가 물건을 받으면 무조건 그쪽에 돈을 줘야 된다니까요. 돈에 집중할 필요가 없어요. 뭐에만 집중해야 돼요? 그 사람이 나에게 필요로 하는 물건이든 서비스든 내 일이든 이 사람이 나에게 뭘 원하지? 그 중에 내가 최고로 줘야지. 그 물건이나 서비스나 일을 주면 이 돈은 그냥 당연히 오는 거예요. 난 저 사람한테 100만 원 받아야지. 난 200만 원 받아야지. 이렇게 집중하면 뭐의 질이 떨어져요? 내가 그 사람에게 줄 물건,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서비스, 내가 그 사람에게 줄 일의 질이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 사람은 한 번은 나에게 내가 줬던 것에 대가를 주지만 다음부터는 절대 내 것을 찾지 않는, 그거로 끝나지 않는, 다른 사람에게 동네방네 소문을 내겠죠. 그렇죠? 돈은 필요한 것에 그냥 대가인 거예요. 돈에 집중하면 돈을 못 벌어요. 거꾸로 생각해 보세요. 내가 돈이 10만 원이 필요해요. 이렇게 어머니가 가시는데 주머니에 10만 원이 있어요. 그래서 어머니한테 그래요. 저 10만 원 필요합니다. 그리고 돈을 그 주머니에서 제가 빼갖고 왔다고 칩시다. 그럼 저는 어떻게 돼요? 그분은 어떻게 될까요? 소리 지르겠죠. 강도라고. 그리고 경찰에 신고하겠죠. 돈은 그냥 갈 수가 없어요. 돈은 그냥 기부 빼고는 돈을 그냥 가지고 올 수가 없다니까요. 뭐를 줘야 된다고요? 물건과 서비스와 내 일을 줘야지 돈이 온단 말이에요. 돈의 길은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근데 자기는 돈가스 8,000원짜리를 10,000원 받고 15,000원 받고 2만 원 받으면서도 그게 남의 돈을 그냥 딱 가지고 온다라고 생각을 못 해요. 내가 월급 500만 원 받는데 300만 원, 200만 원, 400만 원 일하면서 월급 500만 원 받는데 그 돈을 강제로 뺏어온다라고 생각을 못 한다니. 자기가 똑똑한 줄 알아요. 나 8,000원짜리 15,000원 팔았어. 나 월급이 100만 원, 나 월급 100만 원인데 80만 원쯤밖에 일 안 했어. 나 20만 원 남네. 잘했네. 모든 사람은 다 알고 있다는. 돈이 아니라 뭐에 집중해야 돼요? 그 필요한 물건이에요. 내가 가지고 내가 생산할 수 있는 물건, 내가 생산할 수 있는 서비스, 내가 할 수 있는 일, 이거에 대한 질을 높이는 것들이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이란 건데, 사람들은 어떻게 남의 돈들을 가지고 오지, 그 돈에만 집중한다. 내가 만들 수 있는 것들에 대해서 집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벌릴까요? 전혀 벌리지 않잖아요. 돈의 그릇이라는 얘기 되게 많이 들었죠. 책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돈의 그릇이라는 책이 예전에 돈의 그릇을 썼던 그런 일본에서 쓴 것들도 있었지만 요새도 사이토 히토리시의 돈의 그릇 이런 것들이 나오는데, 이런 거 잘 보세요. 나는 한 달에 그래도 1,000만 원 벌고 싶어.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의 그릇은 한 달에 300만 원짜리 돈의 그릇이에요. 나는 1,000만 원 막 벌고 싶어요. 1,000만 원 벌어야 되는 1,000만 원 이렇게. 근데 세상에 있는 돈들이 너 너무 불쌍해. 돈을 저 사람에게 돈을 저렇게까지 갈망하는데 막 그래 넣어주려고 그러는데, 그 사람의 그릇이 300만 원이면 나머지 700만 원 다 떨어지는 거예요. 다 바닥에. 그럼 그 사람이 가져갈 수 있는 돈이 아니야. 나는 내 돈의 그릇에 쌓여 있는 것만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내 돈의 그릇을 키우려고 노력하지 않고 돈을 300만 원이 아니라 500만 원, 700만 원, 1,000만 원을 벌고 싶어 라고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돈의 그릇을 키워야지 그 안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의 양이 많아지는 거예요. 돈의 그릇은 신경 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럼 돈의 그릇을 어떻게 키우는데요? 어떻게 키워요?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럼 내가 만들 수 있는 저 사람이 좋아하는 물건,
서비스 또는 내 일을 저 사람이 좋아할 정도로 만들 수 있는 방법은 뭘까? 그게 돈의 그릇. 유일하게 돈의 그릇을 키우는 건 그밖에 없어요. 돈은 그릇은 요만큼이 한인데 다른 사람들이 나 한 1,000만 원씩 줬으면 좋겠는데 라는 생각만 하고 있다는 거예요. 내일 비가 온대요. 상황은 이렇습니다. 내일 비가 오는데 생수, 수돗물 이런 것들이 하나도 없어요. 증발해 버리는 거예요. 근데 내일 비가 온다라는 일기예보가 있어요. 그 다음에 언제 비가 올지는 몰라요. 그럼 우리는 뭘 생각할까요? 빗물을 받을 항아리를 찾아야 되겠는데 제일 큰 거 가져가시잖아요. 빗물을 많이 받아야지라고 생각하면서 항아리를 큰 걸 가져야지라는 건 누구나 다 알거든요. 근데 이거를 생각을 안 해요. 그냥 돈을 많이 벌어야지라고만 생각한다. 이건 잔인한 얘기예요. 잘 보세요. 이거는 뭐 제 생각도 아니고 이거는 어떤 책에 나와 있던 부자가 얘기해줬던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존재하는 게 인간성이라든지 그 사람의 행복이라든지 이건 전혀 상관없어요. 그냥 단지 돈. 단지 경제적인 것만 가지고 관계된 돈에 대한 그림이에요. 가운데 삼각형이 있죠? 바깥에 사각형이 있어요. 여기서 가운데 삼각형의 상중하. 이건 뭘까요? 부자의 숫자예요, 부자. 어때요? 최고로 부자인 사람 적잖아요. 가난한 사람이 제일 많아요. 중간인 사람 중간이잖아요. 요런 구조로, 부자, 가난한 자, 중간. 요렇게 나뉜다는 게 숫자예요. 거기까지는 그러려니 하잖아요. 다들 알고 있는 거니까. 근데 바깥쪽에 이게 사각형이 있어요. 의미하는 게 있겠죠? 잘 보면, 바깥의 사각형과 이 삼각형의 바깥쪽, 이 사각형의 안쪽에 공간들이 있어요. 여기의 면적과 여기의 면적을 더한 것이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벌어가는 돈이에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럼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와 여기를 더한 돈을 벌어갈 수가 있어요. 돈은 노력이 아니란 난 노력을 열심히 해야 돼. 노력이 아니란 말이에요. 돈은 돈에 대해서 집착하는 그 마음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럼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지? 많은 사람들이 필요한 게 뭐지? 에어비앤비는 다 아시잖아요. 우리가 여행 갔을 때 에어비앤비를 통해서 잠자리를 해결하잖아요. 에어비앤비를 맨 처음에 찾았을 때 생각은 아주 단순했어요. 어떤 거였냐면, 뭘 봤냐면, 어떤 대학생들이 외국에 갔는데 대학생들이 호텔을 가자니 너무 비싼 거예요. 그러면서 허름한 아파트를 갔는데 할아버지 할머니만 사는 거예요.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방이 남는 방이 있을까요? 있지. 그럼 제가 돈을 줄 테니까는 저한테 빌려주게. 내가 당신을 어떻게 믿고 빌려줘? 안 돼. 그 장면을 봤던 사람이 있어요. 그래 할아버지 할머니한테 가서 톡톡 문 두들겨서 왜 안 빌려주세요? 남는 방이 있는데 왜 안 빌려주세요? 내가 그 사람들 누군지 알고 빌려줘. 위험할 수도 있잖아. 그러면 그 사람들이 안전한 사람이라고 알 수 있다면 빌려주시겠네요. 그리고 거기다 어느 정도 돈을 받으면 당연하지. 노는 방인데 그냥 빌려주지 돈 받고. 근데 누군지 몰라서 위험해서 안 해. 이랬어. 그래서 그 대학생한테 갔어요. 할아버지 할머니가 사는 그 아파트에서 자려고 했어요. 돈이 없잖아요. 저는 대학생인데 호텔 갔더니 10,000원이에요. 하룻밤 자는데 저기는 그래도 남는 방이라서 한 5,000원 자려고 했죠. 그럼 저기 5,000원에 자고 그것을 소개시켜준 수수료를 한 500원 받으면은 잘 거예요? 그럼요. 내가 자려면 특수하려면 10,000원 정도가 있는데 5,500원 싸서 좋죠. 그래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러면 저렇게 빈집들이 많을 텐데, 빈 방들이. 호텔이 비싸니까 좀 더 싼 집에서 자고자 하는 여행객들이 많을 텐데. 그래서 빈집들을 안전한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면 빈집을 빌려주겠습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그러면 빈집에 빈 방을 빌려주면 돈을 요 정도면은 잘 수 있는데 그럼 스스로 내겠습니까? 이런 방이 필요합니까? 라고 또 너도 나도 손을 드는 거예요. 전대교죠. 잘 됐네. 요 사람들 연결시켜줘야지. 라고 연결해준 게 에어비앤비죠. 세계적인 기업이. 진짜로 뭐가 필요할까? 우버예요.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택시를 기다렸는데 택시가 모자랐는데 다른 자가용들도 되게 많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자가용에 운전자밖에 안 타고 있어요. 야, 저 뒤에 좌석에 그냥 묻어서 타고 가면 돈 내가 택시비로 10,000원인데 5,000원 줄 때 있는데 그래가지고 자가용을 딱 잡아가지고 내가 5,000원 줄 테니까 태워줘요. 이렇게 얘기했더니 무서워도 안 돼요. 그냥 갈 거 아니에요. 그거를 딱 보고 있던 사람이 자가용에 빈 좌석이 있는 그 자가용의 운전자에게 가서 거기 빈 좌석이 있는데 돈 받고 태워주면 되잖아요. 위험하잖아요. 안 되죠. 위험해요. 그럼 이건 늘 그러면 이 자동차는 늘 꽉꽉 채워 다녀요? 아니에요. 거의 운행 안 할 때가 훨씬 더 많고요. 안 타고 다닐 때가 많고 출퇴근 시간만 사용하고요.
내가 출퇴근 시간에도 나만 타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용하지 않거나 뒷좌석을 누군가에게 돈을 받고 빌려주는 것들이 가능하다면 어떠셔요? 당연히 하죠. 돈 버는 건데 뭐 거의 놀아요. 내 차가 이쪽에 가서 그렇죠. 택시비가 그럼 택시비가 10,000원인데 개인의 자가용을 5,000원에 탈 수 있다면 타겠어요? 당연하죠. 그러면 좋죠. 그거를 요거 다 필요하네. 요거 연결해 볼까? 그런 어플을 만들어서 또는 그거를 전화로 받아가지고 연결해 줘 볼까? 그게 우버 택시잖아요. 전 세계적인 기업이 됐어요. 어려운 거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는 거, 술 취하면은 운전을 못 하잖아요. 근데 차를 갖고 왔어요. 어떻게 해요? 놓고 가요? 놓고 가는 사람도 있죠. 그럼 난 갖고 가고 싶어. 근데 운전하고 가면 어떻게 돼요? 처벌받잖아요. 그럼 운전해주고 싶다. 그냥 이것들을 연결해준 거. 술 먹었는데 운전해줄 사람이 없겠네. 운전해줄 사람. 술 먹은 사람이 그 차를 운전해주고 싶고, 운전해주고 돈 받는 것을 원하는 사람, 이런 것들 연결해주는 게 그게 뭐예요? 대리운전이잖아요. 대리운전 엄청나게 있잖아요. 대리운전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을까요? 대리운전자와 대리운전이 필요한 사람들을 연결해주는 그 중간에 연결하는 사람이 돈을 많이 벌었잖아요. 잘 보세요. 왜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지만 돈을 많이 벌지 못하는가? 그럼 우리는 뭘 해야 되지? 그러면 지금 우리의 평균 수명은 83에서 85예요. 앞으로 이렇게 의학이 발달하고 과학이 발달하면 훨씬 더 많이 살 수도 있어요. 그 확률이 훨씬 높아요. 그러면 우리가 퇴임해서 60세에 퇴임하거나 또는 정년 연장을 해도 65세에 퇴임해도 우리는 어떻게 돼요? 한 25년 정도 이상은 더 살아야 돼요. 우리가 사고가 나지 않거나 큰 병에 걸리지 않으면. 그러면 그 시간 동안 멀뚱멀뚱 하늘만 쳐다보실 거예요? 등산만 다니실 건가요? 연금하고 뭐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생활비에만 이렇게 목놓아 그걸 가지고 생활하실 건가요? 일을 하셔야 돼요. 그 일을 육체적인 돈 난 진짜 하고 싶지도 않아. 근데 생활하려니까 난 꼭 일을 해야 돼. 그 일 말고요. 그 일 말고 내가 하면 할수록 행복해 라는 일을 찾아보시라고요. 새로 찾는 게 아니라 여태까지 살아오면서 해왔던 분명히 그런 일이 있을 거라는 거죠. 그것과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 뭐지? 라는 맞춰보라는 거예요. 그 일이 내가 죽을 때까지 해도 되는 일인 거예요. 그러면 하면 할수록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이로운 점을 준 거고, 하면 할수록 그 일에 대해서 전문성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일에 대해서 또는 그 만드는 물건이 또는 그 만드는 서비스가 점점점 좋아지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입소문 내주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입소문이 나면 맨 처음에 한 사람이 들어오지만 나중에 2사람이 되고 나중에 3사람이 되고. 내가 좋아서 하는 거는 당연히 그 일의 질은 좋아질 수밖에 없어요. 내가 싫어서 그냥 나는 어쩔 수 없이 먹고 살려고 하는 일들은 다 아시잖아요. 질이 좋아질 수가 없잖아요. 이것을 소비하는 사람들이 행복해하는 그 모습에 행복해하는 사람들은 그 만드는 것이 무엇이든 간에 그것은 질이 좋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했지만 실질적으로 다른 방향으로 돈을 보았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벌지 못하지 않았는가 라는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골대가 여기 있고, 운동장에 보면 골대가 있어요. 이렇게 골대가 있잖아요. 골대 앞에서 내가 5m밖에 안 떨어졌어요. 그리고 내 앞에 딱 축구공을 놨어요. 그럼 나는 골인시킬 수 있는 방법 뭘까요? 공을 뻥 차면 골인시킬 수 있죠? 아니죠. 공을 아무리 세게 차도, 일직선으로 아무리 세게 차도 공이 골대에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4분의 1밖에 안 돼요. 잘 보세요. 골대가 여기 있어요. 그리고 공이 여기 있다고요, 축구공이. 그리고 내가 여기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공을 뻥 차봐요. 안 들어가죠. 이쪽에서 공을 뻥 차봐요. 안 들어가죠. 이렇게 해서 공을 뻥 차봐요. 안 들어가잖아. 내가 공을 차서 골대에 넣는 거는 골대가 있는 방향으로 공을 차야지만 공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이걸 다 알아요. 골대가 저기 있고 공이 여기 있으면 골대하고 공을 맞춰서 차야하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 골대가 있는 방향으로 공을 차는 게 제일 중요하구나라는 걸 알잖아요. 방향을 아는데, 근데 돈에 대해서 다 그렇지 않아요.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골대 공을 집어넣는 거예요. 그럼 돈에만 집중해요? 공에만 집중해요. 그래서 여기서 차요. 그리고 여기서 차고. 그리고 난 뒤에서 차요. 그리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왜 공이 골대로 안 들어가? 방향을 잘 못 잡았죠. 여태까지 그렇게 살았는지도 몰라요. 근데 문제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아이들이 초등학생이든 중학생이든 대학생이든 회사에 다니든 상관이 없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살고 있다는 그런 얘기들을 한 번쯤 해줘 볼 필요가 있다. 얘기가 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본인들이 먼저 해야 된다. 본인이 하지 않는 것들은 아이에게 얘기했을 때 어때요? 부끄럽잖아요.